튜브의 예비 공공재입니다. 오늘은 상과 2강 정상분만 나눗산 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분만 과정을 나타내는 프리드만 곡선입니다. 이제 분만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자궁 경부가 열리는 시기, 두 번째는 아이가 만출되는 시기, 세 번째는 태반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턴트 페이지와 액티브 페이지를 나누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나중에 난산에서 어떠한 치료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나누는 기준 6cm가 중요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옛날 기준으로는 4cm가 이제 레이턴트 페이지와 액티브 페이지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저는 6cm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난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난산은 말 그대로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데, 이제 그 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의 위치라든지 그 태아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문제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이를 내미는 힘, 만출하는 그 힘이 좀 부족한 파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궁에 그 자궁 수축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궁 수축이 너무 강해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의 기능 부전을 하이퍼토닉, 하이포토닉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이퍼토닉, 고긴장, 하이포토닉, 저긴장, 이렇게 단어만 보면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살펴보면, 하이퍼토닉한 상태라는 것은 자궁이 너무 많이 수축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턴트 페이스, 즉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자궁이 너무 많이 수축해서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이포토닉, 저긴장 상태는 액티브 페이스, 즉 아이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긴장력이 수축을 너무 약하게 해서 그래서 아이가 잘 나오지 못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베이살 톤은 마찬가지로 이게 긴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하이퍼토닉 자체는 말 그대로 고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살 톤이 증가되어 있고 하이포토닉은 감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좀 알고 보시면은 이 표가 이해가 될 텐데, 하이퍼토닉 자체는 너무 강하게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시토신을 줘도 효과가 없고,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자궁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다시 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반대로 하이포토닉, 즉 긴장 수축력이 너무 약한 상태에는 옥시토신을 줘서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게 이제 출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이퍼토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통증이 있고, 이게 분만이 진행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궁이 수축되고 있으니까 통증이 심하겠죠. 반면에 하이포토닉 같은 경우는 진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토닉은 이제 통증을 경감하는 게 우선 치료가 될 것이고, 하이포토닉 같은 경우에는, 즉 저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것이 어쨌든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다시피 자궁 수축이 굉장히 심한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분의 6회 이상 혹은 15분의 8회 이상, 딱 봐도 자궁 수축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옥시토신을 바로 투여 중지하여야 하고, 또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가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제 난산의 패턴과 기준, 치료에 관한 표입니다. 이렇게 보기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고, 설명은 표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이제 6cm가 넘게 열렸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6cm보다 적은 경우를 이제 우리는 레이턴트라 하고, 6cm보다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액티브라고 하였는데, 레이턴트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베드레스트, 즉 침상 안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없이 이게 몇 시간이 지났던 어떻든 간에 6cm보다 적으면 그냥 침상 안정 경과 관찰을 고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6cm보다 넘게 열렸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멈춰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경과 관찰을 합니다. 여기 나와서 보이는 CPD라는 것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아두 골반 불균형인데, 태아의 머리와 골반이 이제 우리가 아이가 나오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CPD라고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즉 태아의 머리가 제대로 나와 있고 어찌 되었건 자궁이 열리는 속도가 느리던 나오는 속도가 느리던 간에 진행이 되는 경우는 먼저 경과 관찰을 합니다. 다만 이때
진행이 되는데 수축력이 너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수축력을 주면 어쨌든 이게 수축력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수축력을 가한 옥시토신을 주면 아이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아이가 머리를 앞으로 하고 있는 두위가 아닌 CPD가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의 머리 위치는 정상적, 즉 CPD가 아닌 경우에 두위인 경우에 자궁 수축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옥시토신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태아의 머리 CPD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러고 자궁 수축이 충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궁 수축력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의 위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패센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게 꺼내주어야 합니다. 이 정확한 기준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트랙티드 딜레테이션 디소더니 아니면은 이게 뭐 프로트랙티드 디센트 디소더니 이렇게 묻는 경우는 사실 내신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접근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그냥 간단한 이 세 줄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MVU라고 있어서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이 MVU는 자궁 수축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몬테비데오 유닛이라고 해서 10분간 이 베이스라인 톤 위로 올라간 자궁압의 총합을 말하는 건데, 이게 200이 넘어야 이게 충분히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해석해 보면은, 즉 아이가 두위로 있는데 늦게 나온다, 이런 경우 수축력이 약한 경우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라인 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몬테비데오 유닛의 합을 구했을 때 이게 200이 되지 않는 경우 옥시토신을 준다, 이렇게 정확히 보면 되겠고, 사실상 이게 어쨌든 딱 봐서 이게 수축이 안 되네, 이게 198인데 이게 수축력이 약한 건가, 뭐 이런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이게 수축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사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좀 더 명확한 기준은 몬테비데오 유닛 200이라는 것을 좀 알아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의 위치에 따라서, 즉 패신저의 문제, 태아의 문제가 출산에 어떤 난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컴파운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손이 머리 위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아이가 나올 수 있고, 페이스 프레젠테이션, 즉 아이의 얼굴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질식 분만이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조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이란 원래 예정된 일자보다 좀 일찍 나오는 경우고, 조산에서는 양막 파수와 조기 진통,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의 카테고리를 따로따로 본다기보다 한 번에 같이 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7주가 넘어서 이제 아이가 나와야 만삭에 출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0주에서 36주 6일 사이에 출생한 경우를 모두 조산이라고 하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24주 이상 그리고 750g 이상은 되어야 생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산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해봐야 되는 경우가 서비컬 체인지, 즉 서비컬 딜라테이션과 그 서비컬 랭스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태아의 파이브로넥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조산일 경우에 예방이 중요하겠죠. 대부분 조산하는 산모의 경우 다음 임신에 조산을 하거나 아니면 전 임신에서 조산을 했던 경우는 이번 임신에서 조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궁목 원형 결찰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4주 이전에 시행을 해야 되며, 서비컬 랭스가 25mm보다 작은 경우, 즉 자궁 경부가 짧으면은 뭐 조금만 열려도 아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좁은 자궁목을 꼬매줘서 이제 아이가 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과거에 조산을 했던 임산부에게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이 약 자체도 문제 나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형 결찰술 이외에도 프로게스테론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조산만 있는 경우에 초산모가 이제 조산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경과 관찰을 하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태아의 페탈 디스트레스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브리치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즉 둔위로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조산을 제왕절개를 한다고 합니다. 양막 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막이 일찍 터진 겁니다. 즉 진통 전에 양막 파수는 PROM이라 해서
프리레이버 진통 전에 럽처 오브 멤브레인이고 조산에서 진통 전에 양막이 터진 경우를 PPROM 프리머처 프리레이버 럽처 오브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는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젠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나이트라이젠 테스트는 그 나온 액체를 이제 찍어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란색이 나온 경우는 이제 양막 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즉 파란색이니까 파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분만 적응증을 확인하고 34주 이상이면 분만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뒤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설명을 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수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양수 지수가 5cm보다 작지만 태아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분만의 적응증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예외적으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양막 파수인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육모 양막염이라고 이런 염증 질환이 감염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런 경우에는 즉각 분만을 하면서 항생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즉각 분만을 할 때도 아이의 상태가 정상이면 유도 분만을 하고,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낫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제 조기 양막 파수에 대해서 임신 주수별 처치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 얘도 이제 뒤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고, 이제 여기서 분만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육모양막염이면 당연히 위험해서 시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산이면 이거 빨리 내야 되니까 시색이 먼저 아닐까? 제왕절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분만은 유도 분만이 먼저입니다. 가장 비침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경과이기 때문에 유도 분만을 먼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서비컬 캔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헤르페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도 분만이 금기고, 서비컬 캔서가 있는 경우는 시색을, 헤르페스가 있는 경우에는 시색과 아사이클로비어를 사용합니다. 조기 산통이란 말 그대로 서빅스의 변화가 동반된 37주 이전에 이제 진통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처치가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 밑에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네, 이 표입니다. 사실 이 표 하나만 있으면은 조산, 그 다음에 조산에 대한 모든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결국 가로축은 양막 파수에 대한 게 양막 파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고, 세로축은 산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양막 파수가 있고 산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있고 양막이 터졌으니까 아이를 낳아야겠죠. 이런 경우는 분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도분만 먼저고, 이제 유도분만의 적응증이 아닐 경우, 유도분만이 금기일 경우에만 제왕절개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막이 터지지도 않고 산통도 없는 경우, 즉 자궁수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경과관찰을 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산통이 있거나 양막이 터진 경우인데, 먼저 양막이 터진 경우를 보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34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34주라는 게 이제 폐 성숙이 완벽히 됐을 때를 34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34주 이전과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생존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4주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만약에 양막이 터졌는데 산통이 없다, 그런데 이제 34주 이전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한 버팁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폐 성숙을 촉진시키고 항생제를 쓰면서, 왜냐하면 양막이 터졌기 때문에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쓰면서 34주 이후까지 좀 최대한 버티다가 34주가 되었을 때 분만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양막이 터지지 않고 진통만 조기에 있을 때, 이때도 만약에 34주 이전이라면 분만 적응증이 안 됩니다. 어쨌든 34주 이후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베타메타손, 여기 보여준 스테로이드와 같은 뜻입니다. 베타메타손, 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하면 이제 34주 이후까지 좀 자궁 수축을 억제하면서 진행할 수 있겠고, 34주 이후에도 이게 분만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분만을 해야겠지만, 분만 과정이 진행 중 아니라 산통만 있는 경우에는 산통 억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표 하나만 갖고 보면은 대부분의 국시나 임종평 문제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자세히
자세히 써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